자,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뭐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내일 인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대표로서 한 대표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통 결과가 갈릴 거다.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어디의 대통령과의 반응을 갈등 또 말씀하시는 의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예. 그러면 역시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질문에 만약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소통하고 잘 설득하고 좋은 정답을 찾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식사 내내 뭉치자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코미디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뭉쳐서 같이 잘하자.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당대표에 출마하셨다가 안 된 분들도 다 오셨으니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자. 한동훈 외롭게 만들지 말라. 팔짱 끼고 한 대표가 잘하나 안 하나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다 도와주라. 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달라. 라고 강조했다는 건데요.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한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겹살, 돼지갈비, 상추쌈을 먹었다는 건데 저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는 술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대로면 앞에선 저렇게 웃는 얼굴로 화합하자 하고 뒤로는 마구잡이로 털어댄 게 그의 행동 패턴입니다. 여기에 좋다고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씨도 원팀 타령을 하는 중인데요. 저들이 원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뭉치는 거야 가능할지 몰라도 절대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니 당장 해당 소식을 접한 한동훈 지지자들은 까고 있다, 안 속는다, 저러고 또 친윤들 뒤로 시켜서 당무 개입하지 않겠냐, 정말 뻔뻔하다 라며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발언과 별개로 그럼 친윤 정치인, 유튜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우선 전효옥 씨입니다. 한동훈은 좌파 짱돌이니 싸우자. 반 한동훈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전당대회 끝난 후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총선에서 졌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클린스만을 다시 고액연봉을 주고 불러들인 거라고 하더라. 날카로운 손톱으로 생채기를 낸다 한들 윤석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계속 싸우자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던 심평 변호사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당원에 어긋나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당정 관계를 무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동훈 대표를 내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한동훈 가족 리스크까지 언급하는데요. 한동훈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동훈 가족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딸 가족 의혹이 만약 민주진영 인사 자녀 이야기였다면 진작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털듯이 털어보라니까요. 친윤 유튜버들도 계속 반 한동훈 스탠스를 유지하는 중인데요. 63% 득표가 납득이 안 간다. 수상한 득표율 발표다. 그러면서 또 마법의 부정선거까지 들고 나온 중이고 김민전, 김재원 씨가 어제 한동훈을 개박살냈다. 좌파 한동훈이 탄핵 쿠데타를 개시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탄핵 공조를 한다고 합니다. 저들의 세계관도 참... 아무튼 어제 실제로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전대 바로 다음날 라디오에 나가 한동훈 대표를 씹은 건 사실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저들은 이렇게 답도 없는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동안 법사위에서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가는 중인데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어제 상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자녀 논문 대피를 비롯한 가족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고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땅 의혹 등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이를 두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대표 축하 인사냐고요? 그럼 앞서 보셨듯이 자기들끼리 되도 않는 원팀 강조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말해온 국민 눈높이였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일부 언론은 답도 없이 한동훈 대표를 띄워주고 있는데요. 천재검사요? 놀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반면 MBC 앵커는 한동훈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현재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방송법 이걸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지 물어보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가짜는 띄워주기, 옹호 글따위가 아니라요.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민심에 대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제3자 추천되면 하자는 입장이 지금 변함없으신지 또 이제 어떻게 당내를 설득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방송법도 그렇고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민심이 그렇다면 뭐 용산 기존 지도부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최상병 특검법, 방송법 등등에서 제3의 길을 주도할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너무 가정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민심이 그렇다면이라는 거니까 앵커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심과 또 저희가 보는 민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하신 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 아까 속보가 뜨던데요. 역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역시 그건 지금 너무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름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영부인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뭐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내일 인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대표로서 한 대표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통 결과가 갈릴 거다.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어디에 대통령과의 반응을 갈등 또 말씀하시는 의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예. 그러면 역시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질문에 만약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소통하고 잘 설득하고 좋은 정답을 찾겠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다. 이건 원칙적이지만 맞는 말씀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충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잘 평가하실 거라 봅니다. 게다가 지금 숙대 근황이 알려지며 난리가 났는데요. 김건희 논문 검증을 확실히 하겠다던 문시영 교수가 새 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9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숙명학원이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 신임 총장 선출 표결을 다시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올린 겁니다. 숙명학원이 이사들에게 보낸 내용이 교육 언론 창에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숙명학원 2024학년도 3차 이사회 소집 알림 문서에 따르면 오는 7월 30일 오후 4시에 여는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선출 재표 결과 이에 따른 이사 선임을 심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숙대본부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문제라고 답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 선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논란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여기서도 또 김건희냐라는 말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당연한 거죠. 문시영 교수는 누구보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진상 파악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준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 총장으로 선임되어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절차상 하자 타령을 하면서 선출 표결 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외로도 김병찬, 양종화 이들의 호남 비하에 대해 여전히 국힘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인데요. 어제 이진숙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진숙 후보의 뻔뻔함도 엄청난 구설에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10시부터 다시 청문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진숙 청문회 핵심 내용들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